안녕하세요. 생방송 황금펀치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선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쁜 여야, 신년회견에서도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경쟁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아리송하죠. 도대체 아리송하기만 한 정치판의 말들, 속뜻이 뭔지, 앞으로는 또 뭘 놓고 다투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원로 두 분 모셨는데요. 이영일 전 의원, 최재욱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자, 민주당 햇볕 정책에 대한 반성을 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퍼주기냐. 자, 바로 민주당이 내놓은 북한 인권 민생법, 일명 햇볕 정책 2.0 버전이다라고도 하는데, 자, 햇볕을 쏴서 북한 핵 개발하는 데 만든 반성을 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퍼주기 하자는 것이냐. 이영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그 행간을 읽어봐야 합니다. 똑 떨어지게 표현 안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정부에서 10년 동안 그처럼 금과 옥조로 여겼던 햇볕 정책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핵무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핵무장화된 현실을 김한길 대표가 인정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그간 2004년에 발의되어 가지고 10년 동안 묶여있던 북한 인권법을 다시금 제기하면서 결국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국민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만들자. 그 말은 그냥 우리 매스컴에서 큰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만은 소위 햇볕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 또 통일 문제를 놓고 대북 문제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금 인권법 문제를 외면하지 말자 제기한 것은 상당히 저는 평가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북한 인권법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한 억압, 압제로부터 북한 주민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감시를 하자. 또 나아가서 인권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억압, 억제로부터의 해방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 이러한 걸 전부 종합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목을 인권 민생법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새누리당이 제출했던 북한 인권법에다가 북한 지원법을 좀 통합해가지고 민생인권법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다시금 퍼주기다.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장성택 처형으로 말미암아 현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생명이 초계처럼 방치되어 있다는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은 무엇 때문에 인권법 만들어갖고 김정은 정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김한길 대표가 말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북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 북한 생명을 보호하자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이번에 민주당이 제태했기 때문에 어떻게 햇볕 정책 제1논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의 시도였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민생 쪽, 인권 민생에서 민생이 사실은 주다, 방점에 찍혀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인권이 주지만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자기네들은 북한에 대한 인권 감시, 거기에 대한 역점을 두기보다는 민생 쪽에 둬야겠다고 해서 10년 만에 엎었다가 다시금 꺼내면서 같은 법안 가지고 10년 내에 내놓는 것보다는 거기다 민생이라는 덤을 하나 붙여가지고 내놔야만이 야당다운 입장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뭐 그래서도 이제 소위 민주당이 북한 인권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다가 이렇게 나름 한 걸음 나섰다고 황우여 대표도 뭐 반기고 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뭐 종북이랑 금걷다는 얘기도 하지만 문재인 전 기자 얘기처럼 민생을 걸고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으니 이게 또 그동안 갔던 관성이 있어서 과연 여야 합의까지 될지 결국은 또 지원 강조하다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잘못하면은 그 인권 코스프레라고 그러나요? 인권 이름을 걸고 결국 지원에 중점을 두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된 것은 북한 정권의 그 정책이나 뭐 그런 것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또 굶기도 하고 정치범 수용소도 가고 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진정성을 담고 했다면은 아예 이번에 이제 우리 이영일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의미를 좀 더 두자면은 민생 투자를 빼고 했어야 돼요. 김한길 의원이 아예 용기 있게 민생을 닮으로써 이제 아마 친노 강경파들의 그것도 좀 다스리자, 뭐 거의 동의를 얻자 하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 협상에 들어가면은 이게 제대로 국제사회가 채택하는 것으로 갈 수 있겠느냐 말이야. 잘못하면은 그 양고기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황우여 대표도 이걸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황우여 대표도 잘 못 믿거든요. 양반이 여야 협상에서 자꾸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황우여 대표가 나서서 이걸 또 어떻게 해보자 하니까 또 이게 이심점이 또 납니다. 걱정입니다, 사실. 자, 그럼 이제 동북아 정세를 풀려면 또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면 5.24 제재 조치를 해제 또는 완화를 하자. 이렇게 또 김한길 대표가 또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맞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영호 의원님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잖아요.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려면은 5.24 조치 있잖아요.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특히 작금의 주변 정세를 보면은 우리 남북한의 어깨 너머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반도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남북 당사자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주도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남북이 대화 않고 있는 상황을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외세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궤도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1년 동안 깔고 있습니다. 이 궤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협력과 대화의 물꼬가 필요한데 이것은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24 조치에 해제를 해야 하느냐. 전 정권이 적법한 이유 때문에 취한 조치는 그렇죠. 그대로 두고 그러나 우리가 인도적 지원 사업이나 이산가족 상봉 같은 그런 사업이 활성화되는 결과로서 5.24 조치의 의미가 점점 희석되어 가야지 전 정권이 만든 정책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인도적인 지원이 있고 더 넘어서 5.24 조치 해제가 있는데 김한길 대표가 이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5.24까지 얘기한 게 어느 정도 체중이 실렸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범야권 진영을 의식해서 패키지로 넣었을까요? 이걸 꼭 하자는 얘기일까요? 제가 볼 때는 패키지로 넣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행간을 보면은 햇볕 정책 2.0이라는 말 자체가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햇빛 정책으로부터 탈각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 내부에 입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썼지만은 나는 그 패키지로 던진 제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CG 지금 나오고 있는 걸 한번 보시면요. 이것이 바로 이 사진이 북한이 우리나라 안보 관련 전문가들에게 보낸 해킹 메일입니다. 자, 통일부 정책총괄과 주무관입니다라고 해서 사칭을 해서 자,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정책 방향을 물어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인데 자, 지금 3월 핵실험 가능성에 이런 류의 사이버 해킹 문제 지금 이런 것도 아직까지 도발이 지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5.24 대북 조치 제재 조치를 해제를 하자. 이거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 과연 이 시점이 적당하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5.24 조치 내린 것은 천안함 폭침 직후에 내렸지 않습니까? 5월 24일에 그해.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엄중한 사건, 그러니까 이북을 더 지원할 수 없는 엄중한 사건이 우선 2개 생겼습니다. 첫째는 그 12년 말에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제 작년 또 2월에 그 3차 핵실험이거든요. 그 2개가 없더라도 5.24 조치를 풀면 안 되는데 엄중한 사실이 2개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24 조치 해제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어제 회견에서 나왔지만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민주당이 인권 이 법안을 들고 나오는 그 문제의 그 핵심은 뭐냐? 결국 5.24 조치 해지 아니냐? 그걸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 민주당이 진정으로 참
남북 관계도 생각하고 또 오이사 조치의 기본 정신은 유지하면서 했는 건가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계속 예전에 했던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의 짝사랑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서 짝사랑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민주당 정권을 가령 그때 지지했던 사람도 사태가 이렇게 올 줄 몰랐거든요. 가령 네. 뭐 핵실험이든지 장거리 미사일 이렇게 올 줄 몰랐다고 해야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지했던 그나마의 그래도 그 생깁니다. 그때는 몰랐단 말이지. 알고도 했으면 종북이죠. 알고 어떻게 찍었겠느냐. 이렇게 위안이라도 받으려면은 지금에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안 찍었을 걸. 그 노무현, 김대중 씨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런 좀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야지. 민주당이 그게 과업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도 이 나라 제1야당으로 건전하게 가려면은 그때는 우리가 몰랐다. 알았으면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좀 퍼주기를 적게 하고 할 걸. 이렇게 나가야만 이 중도성 표를 얻습니다. 선거에서. 반성문으로 짝사랑을 정리하란 말씀인데 시간이 없으니 두 번째로 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보시면 아이고 민주당 야권 연대를 주도하느냐 끌려가느냐 얘기인데 또 만평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보시면은요. 만평 나옵니다. 아직 나왔네요. 안철수와 정면 승부를 외치고 있죠. 김한길 대표가. 머리가 하얀이가 김한길 그렇죠. 대표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예. 정면으로 마주보고 승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김한길 대표 연대의 끈은 안 놓은 것 같은데 자, 이 만평처럼 결국 협상 테이블을 보고 서로 마주 앉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걸로 보시나요? 글쎄 지금 일반적으로 그 정치 공식에서는 야권 통합이 한때도 유행했고 지금도 그 문제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 쪽에서 쉽게 야권 연대에 호응할 수가 없습니다. 연대한다고 나서는 순간 신정치가 성립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에 김한길 대표가 여러 가지 야당의 혁신 방안을 많이 내놓았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이 나왔는데 그게 내부적인 콘센서스에서 나온 것 같지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일에 민주당 대 안철수 신당 간의 협상 테이블이 가능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친노와 비노가 갈라지고 그 비노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에는 연대나 협상 가능성이 있지만은 현재 민주당의 친노 비노가 뒤섞여 있는 상태를 두고 안철수 신당과 협상하고 연대한다는 것은 나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 테이블 아까 그 테이블 맞은편에는 비노 세력이 앉아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건 논리적으로도 가능하고 네.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자, 만평이도 비슷한 네. 게 마침 있어요. 보면은요. 김한길 대표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어부질이 주면 안 된다. 어제 뭐 회견에서 했던 말이죠. 근데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 도망가면서 너나 잘하세요. 대사가 셉니다. 다음 거 보면 이 새가 바쁩니다. 요새 조개를 먹으려다가 부리가 물렸어요. 새가. 이게 민주당 새네요. 보니까. 근데 어부가 잡으러 오는데 이분은 또 새누리당. 근데 안철수 신당은 이게 뭐 나 업고 가는 어부바냐. 이게 바로 제목에 보면 새정치왕국 혹은 새정치왕국. 참 여당 이름이 하필 또 새누리당이군요. 네. 자, 김한길 대표는 자, 야권 연대를 하더라도 자, 사실 민주당이 주도하겠다. 안철수 의원에게 어부지리격으로 새누리당이 다 먹는 거를 놔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민주당 지지율 지금 13%대입니다. 과연 최 의원님 이 13%대 지지율로 주도하는 게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그거는 민주당의 희망사항이지 민주당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거 연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만이 문제가 아니고 안철수 의원은 요담 대선에 출마하기로 작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한길 대표는 대선까지는 안 갑니다. 내가 당권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우선 지방선거 당면 문제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다음 대선을 생각합니다. 다음 대선을 생각하면은 연대고 뭐고 할 것 없이 무조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를 내놓지 않거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3등을 한다고 하면은 대선의 가능성이 가장 위험합니다. 후보를 내서 최소한 서울에서 2등 당선되면 폭풍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당이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안철수 의원 본인이 나서는 것입니다. 네. 본인이 나서면은 당선 가능성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하고 아름다운 뭐 그런데 그때는 이런 인간관계 있죠? 예. 인간관계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자기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민주당하고 큰 연이 많이 없어요. 평소에 민주당원 했던 사람도 아니고 입당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디서 나오느냐?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의 인간관계는 지금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이 곧 만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만나서 내가 민주당 후보로 나가는 것을 용인해달라. 또 그러니까 안철수 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 이 얘기를 하면 할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철수 의원의 그 대선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도리 없이 그러다면 제가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면은 근데 형님 차라리 그럴 뺏겨서 지금 인간이라는 것은 말이죠. 자기 지는 선거는 절대 선거하기 싫습니다. 그러다면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과 아무 의리 없고 하니까 네. 그때 이제 인간과 인간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두 인간관계상 내가 민주당을 떠나서 저 안철수 당신 정당 입당하겠다. 예. 공천다오. 그러니까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씨 두 사람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 두 사람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안철수 당이다 이거죠. 그런 연대로 갈 수밖에 없다. 곧 옵니다. 한 달이 한 2달 내로 곧 옵니다. 곧 오게 되면은 이게 안철수 당이 가령 안철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되면은 네. 호남에서 폭풍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의혹이 조금씩 있긴 하더라고요. 박원순 씨가 가령 안철수 당으로 가서 공천 받고 안철수 의원은 우선 호남부터 세 군데 돌아다니면서 당선 분위기를 올리려면 호남에서 폭풍이 일납니다. 근데 또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삼국지에 보면 늘 하다 안 되면 천하 형세를 알 수 없으니 희망을 갖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철수 신당이 소위 말해 윤여준 씨 영입하는 등 좀 보수로 가고 있으니 거꾸로 범야권 연대랑 무슨 뭐 민영화 특검 엮어가지고 세를 모으면 봄철 이슈를 장악해서 오히려 안철수 당을 고립하고 주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제야 세력과 연대하면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절대 민주당이 그 제야 세력을 끌고 갈 리더십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한테 빨립니다. 제야 세력들이 항상 모든 형태의 운동의 주도권을 얻습니다. 또 지금 특검 연대를 지금 강조합니다마는 특검은 재판의 결과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는 한 특검 연대의 전망도 받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한 가지 반성해야 할 것은 지난 6월 달부터 8월까지 장외투쟁했죠. 8월 17일부터 노숙투쟁했어요. 지난 반년 동안 허송해서 민주당이 얻은 게 뭡니까? 10% 미만대로 국민적 지지율의 감소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수호해야만이 대접받습니다. 국회를 벗어나면은 사실상 정당으로서 용도가 폐지되거든요. 그 뼈아픈 경험에서 이번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연대에 큰 미래는 안 둘 겁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끌려가느냐 앞으로 지금 5달 지금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당팔 황우여 협상의 명수 김한길. 어당팔은 어수룩하지만 당수가 8단이라는 황우여 대표와 김한길 협상의 대표, 협상의 명수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어제 오늘 두 당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보시기에 당의 결집력, 화두 던지기, 또 카리스마 면에서 최 의원님 보시기엔 누가 더 잘한 것 같습니까? 우선 김한길 대표의 신년회견은 박근혜 대통령 비판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기 당의 새해 정책이 뭔지는 거의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은 또 대타협이다 실사구시다 하면서 결국 작년에 우려먹었던 특검 얘기를 또 함으로써 결국 신선감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야당이지만은 대통령이 밉다지만은
나라 전체를 무슨 이상한 통계를 내가면서 지옥으로 묘사해놨어요.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자살률 1위다. 아니 자살률 1위 말고 또 뭐 이혼율 1위다. 이혼율 1위인 것이 이혼율 1위도 아닙니다. 보니까 뭐 한국보다 이혼 더 높은 나라가 많아요. 그걸 통계를 그려놓고도 그러면 이혼율을 갖다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때문에 이혼율이 많아진 겁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대통령 비판이 좋다지만 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그 발언을 했다는 것은 나는 좀 문제라고 보고 황 대표는 말이죠. 그 하루 전날 그 야당이 이렇게 저 대통령 또는 여당 욕하는 것으로 시종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네. 그게 뭐 대화의 달인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도 여야 간에 대치를 하는데 자기도 할 말은 해야지. 그러놓고 무슨 이상한 용어를 하나 내놨습니다. 정치학 책에도 없는 협의민주주의 하는 말을 2번이나 했어요. 네. 그건 뭐냐? 이게 뭐 민주화 아니 무슨 선진화법 그걸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걸 자랑한 거예요. 예. 그게 협의민주주의. 그거는 이 법률로서 헌법을 짓밟은 그 위헌 법률이에요. 우기면 다 들어준다. 그런 걸 만들어 놔놓고 잘했다 말이지. 그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면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둘 다 못했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회견을 다 듣고 나서 네. 머리에 남은 게 없어요. 머리에 남은 게 없어요. 저는 오늘 나온다고 그래서 그나마 문구를 몇 개 기억해 나온 거지. 국민들 머리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무슨 정당 대표 연설이 어디 있어요? 그 앞에 나선 두 분은 조금 존재감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이진영 쪽에서 이렇게 그 박원순 시장 끌어내기 같이 뭔가 혁신적인 앗하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데 여당에서는 오로지 야권 분열 하나만 바라보고 너무 지방선거를 아주 쉽게 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네, 어제 오늘 아침에 황우여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선거의 결과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에서 보면 내가 볼 때 최강 최적의 후보군도 그렇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 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이 아주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양질의 후보를 만들겠다. 근데 그 말을 해가지고는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망과 지지를 창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라도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사람을 한번 선발하는 모양을 보여주면서 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쓸만하고 새로운 사람을 모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입증해 줘야지. 덮어놓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맡기겠다. 아주 한가한 발언을 오늘 듣고 정말 저렇게 해도 괜찮을까? 어떻게 하면은 자기는 그러더만요. 나는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는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감, 원내 정부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자기는 섬기는 자세를 취해봤다. 그러나 지금 때가 그럴 때입니까 지금? 그런데 그러다가 뭐 위원회는 왜 그래 많이 만들어요? 위원회가 많다는 건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입니다. 실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전망도 주지 못하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나는 이번에 그 평가했다. 저 기자회견이 됐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또 민주당은 어떤지 또 만평에 또 담겨져 있는 또 뜻을 한번 보면 자 지금 정치개혁, 민생, 복지, 북한 인권, 뭐 당 혁신 이것저것 짐은 잔뜩 실어져 있는데 자 핸들도 없고 기름도 없다. 결국 전략, 동력도 없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모습 아니냐 이런 만평입니다. 자, 김 대표는 또 기자회견에서 분파주의 없애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과연 친노, 비노, 분파 없애는데 성공을 할까? 비노만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민주당 의원 127명 중에서 분명한 친노가 65명입니다. 딱 과반수가 넘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앤다. 의원직을 박탈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애는 방향으로 돼서는 좋겠다 하는 것이지 당 대표한테 아무런 그 능력도 또 조치도 없습니다. 다만 전장 없애려고 하면은 친노 분파의 압력에서 당 대표가 벗어나는 거죠. 그게 친노 정신을 없애는 거죠. 사람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친노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거 이것을 갖다 당 대표가 거부해야지. 그러니까 친노의 행태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친노를 사람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과연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질질 안 끌려다녀야 되는 거지. 네. 그게 말하면 팝을 없애는 거지. 그런데도 어제 또 특검을 계속해서 외쳤다는 거는 계속 끌려다닐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다 이거지. 언행 불일치다 이런 얘기죠. 자, 현안을 오늘 하나 보겠습니다. 네. 철도 파업 지도부가 왜 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렇죠. 경찰하고 대치를 했어요. 네. 근데 대치하다 조금 전에 자진 출두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철도 노조 자진 출석이 과연 자진 출석을 말리는 민노총. 자, 파업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고 체포영장 청구된 지 한 달이 됐는데 이 기사를 보면 철도 노조의 자진 출석을 지금 민노총이 말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자, 사실 지난해 말에 철도 파업 철회할 때도 민노총은 파업 철회 오보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속내를 좀 드러내긴 했었어요. 결국 이게 속사정을 보면 민노총도 동원력에 떨어져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이슈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이어가자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25일 날 이제 다음 달에 총파업을 해야 하니 뭔가 계속 보여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총파업을 앞두고 민노총이 지금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죠. 그건 어떻든 민노총의 정체는 모르고 참 노동자들의 단결운동의 아주 민주적 주체다. 그렇게 해서 과대 포장도 있었는데 이번 철도 파업이 실패하면서부터 민노총이나 노조 활동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아주 격감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노조라는 게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삽니다. 고기가 물을 얻지 못하면은 죽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 파업이 또 민노총의 파업이 결국 철도 파업과 중공업 파업 두 금속 노조가 민주노총의 주력 부대인데 이 철도 파업이 국민들이 등돌림으로 말미암아 배퇴했습니다. 어떻든 자진 출두했건 뭐랬건 법원이 적법하게 발정한 체포영장에 의해서 다 처리됐습니다. 또 한 가지 민노총도 고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법 조치와 원칙을 포기할 전망이 별로 안 보이는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인 조치 그리고 적법한 원칙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이분들은 파업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철도 파업도 22일간 계속하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이 파업 피로군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피로를 풀고 생산성과 근무 조건 개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비축할 때까지는 세과시보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쪽으로 노선을 바꾸지 않고는 네. 더 이상 노조운동 지켜가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 여기 좀 기사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요. 자, 지금 철도노조 집행부는 민노총 집회 때까지만 좀 참자. 자, 그리고 야당이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면서 노조원들을 다 잡았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논리에 빠져 있다라는 지금 내용이 있는데 자, 오늘도 철도노조 지도부들이 자, 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과 동행해서 자진 출두하겠다. 그러니까 경찰 철수해라 하면서 아주 당당한 입장을 보였어요. 이 모습을 보면 야당이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사실은 실제 기대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야당하고는 서로 기대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야당과 민노총과 또는 철도 노조가 이렇게 합해서 세를 불린다 하더라도 이제 이영일 의원님 말씀 따나 이 추진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무슨 철도 노조도 이제 오래 계속하면서 철도 노조가 엄청나게 손해 봤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귀족 노조로 이렇게 하거든 게 나상이 드러남으로써 국민들 지지를 잃어버렸고 지금 어제 오늘 또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댓글 검찰의 법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댓글 이거 보니까 선거 때 이용됐다고 하는 댓글을 보니까 요즘 나오는 영화평이 나오더라고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정원은 이 재판 중이니까 스톱했을 거거든요. 국정원 직원들 이것은. 네. 스톱했을 때 요즘 평이 또 나온다리 거기에. 그럼 이게 국정원 직원이 안 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검찰에서 이 과잉 수사를 해서 무조건 그 집어넣은 거예요. 이 공소 유지 안 될까 싶어서.
그럼 이런 게 하나씩 드러나니까 이제 댓글 주장하는 것도 이제 동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자기들 모여봤자 정당성도 없고 네. 추진 동력도 아까 말했듯이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지금 보면 합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두 분의 말씀 좀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민주당이 이제 장외 세력 쪽에서 한껏 좀 몸집을 키워서 결국은 안철수 신당의 구애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야 세력들 몸불리기를 민주당이 주도할 수 없고 친노 일부가 주도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김한길 대표는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칫하면은 민주당 분열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가 힘들 거예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